이번 시간에는 정다면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다면체. 자, 이름만 봐도 뭔가 감이지 뭐죠.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정다면체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일단 정다면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여기서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인다라고 했는데 이 정다각형이요,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 종류밖에 없는 이유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어쨌든 정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면은 정삼각형 아니면 정사각형 아니면 정오각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내용은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일단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정다면체입니까? 하나는 정다면체가 맞고요, 또 하나는 정다면체가 아닙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얘는 보니까 선이 깔끔하죠? 얘는 뭔가 이문대로 막 그린 것 같죠? 얘가 정다면체가 아닌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입체 도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1번 조건은 둘 다 만족을 시키죠. 자,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도형은요, 자, 이 꼭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꼭지점을 보시면 면이 몇 개가 모여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여 있죠. 모든 꼭지점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 꼭지점도 면이 네 개가 만나죠. 하나, 둘, 셋, 넷. 얘는 잘 보이죠. 하나, 둘, 셋, 네 개. 얘도 네 개, 얘도 네 개, 얘도 네 개. 즉 모든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네 개씩 다 같죠. 그런데 얘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이 꼭지점을 보면 면이 4개가 모여 있죠.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이 꼭지점을 보면 면이 3개가 모입니다. 얘는 4개, 얘는 3개. 이렇게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르죠. 이런 경우는 정다면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다면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체 도형은, 자, 첫 번째 조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 그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아니면 정사각형 아니면 정오각형이고요. 이런 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 내용,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즉 각 꼭지점이 만나는 면의 개수가 다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애들이 있으면 정다면체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이 바로 정다면체입니다. 이번에는 정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다면체는 그 종류가 딱 5종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그 면의 개수에 따라서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네들의, 자, 각 면의 모양,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그리고 꼭 전체 꼭지점의 개수, 전체 모서리의 개수, 전체 면의 개수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면의 모양을 알아보겠습니다. 5종류 중에 면의 모양이요,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정사면체가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정팔면체도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정이십면체도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정다면체 중에 무려 3개가 각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죠. 기억해 두세요. 정사면체와 정팔면체와 정이십면체. 그리고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요, 정십이면체는 정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정다면체의 생긴 모양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일단 앞에 세 개는 쉽죠. 정사면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삼각뿔이랑 똑같죠. 삼각뿔. 그리고 정육면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많이 봤습니다. 정육면체. 그리고 정팔면체. 정팔면체는요, 위에 반쪽만 보면 피라미드 모양이죠. 피라미드 모양 두 개가 위아래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팔면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정12면체와 정20면체는 면의 개수가 좀 많아서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좀 헷갈리죠. 자,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정다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정삼각형은요, 한 꼭지점에 세 개의 면이 모이죠. 세 개. 정육면체는 한 꼭지점에 역시 세 개의 면이 모여 있습니다. 정팔면체는요, 한 꼭지점에 네 개의 면이 모여 있죠. 네 개. 정12면체는 한 개의 꼭지점에 정오각형 3개 모여 있습니다. 정20면체는 한 꼭지점에, 얘가 제일 많죠. 한 꼭지점에 무려 5개의 면이 모여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요,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해내는 방법. 이 방법 잠깐 좀 알아보고 갈게요. 각각의 정다면체가 그 한 꼭지점에 몇 개의 면이 모이는지를 만들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보시고요. 정사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 3개를 먼저 이렇게 바닥에 놓고, 얘를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보면 삼각뿔이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면이 하나만 더 딱 붙으면 정사면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면체는 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정삼각형 하나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하나를 더 붙여도 여기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봅니다. 이렇게 붙여보면 팔면체를 만들 수 있는 그 피라미드 모양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삼각형을 하나를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잘 붙이죠? 되면 마술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삼각형을 5개를 모았습니다. 얘는 정20면체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한 꼭지점에 이렇게 5개의 면이 모이겠죠? 그래도 여기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서리 2개를 붙여줄 수 있죠. 이렇게 붙여줍니다. 정20면체가 만들어지는 기초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정삼각형을 하나를 더 붙이면 빈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입체를 만들 수가 없죠. 자,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3개를 이렇게 모을 수가 있죠.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또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보면, 자,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 이렇게 3개의 면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사각형을 하나를 더 붙이면 빈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만들 수가 없겠죠? 자, 다음은 정오각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오각형 3개를 이렇게 한 꼭지점에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정오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08도이기 때문에 3개를 합쳐도 360을 넘지 않죠.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고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모서리를 또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붙여주면 이것도 입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입체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고요. 얘는 정12면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먼저 정사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얘와 얘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꼭지점에는 3개의 면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정팔면체 역시 만들기 위해서는 요 2개의 모서리를 여기 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꼭지점에는 4개의 면이 모이게 돼 있고요.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정20면체인데요. 정20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꼭지점에 5개의 면이 만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삼각형 하나 더 붙이게 되면은 빈 공간이 없으니까 붙지 않겠죠? 즉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입체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은 기본적으로 3개, 4개, 5개까지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정육면체는 역시 하나가 90도이기 때문에 3개까지 가능하고 그 하나를 더 붙이면 역시 공간이 없어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정육면체는 한 꼭지점에 3개의 면이 모이고요. 다음에 정12면체는 역시 정오각형을 붙이는 거니까 한 내각이 108도거든요. 그래서 3개만 붙여도 벌써 이렇게 공간이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얘를 이렇게 붙여서 그 입체를 만들기 때문에 역시 하나 더 붙이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이나 정오각형, 즉 정육면체와 정12면체는요. 한 꼭지점의 면이 3개밖에 모일 수가 없죠. 정사면체, 그리고 정육면체, 정12면체는 한 꼭지점에 면이 3개밖에 모일 수가 없고요. 정8면체는 4개, 정20면체는 5개가 모인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정사면체 그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정사면체는 한 꼭지점에 면이 3개가 모이고 정육면체는 역시 3개. 그리고 정8면체는 4개 모이고요. 정12면체 3개 모이고 정20면체가 가장 많죠. 5개가 모입니다. 자, 이제 꼭지점의 개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개수를 알아볼 때는요. 자,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정사면체는 그냥 셀 수 있죠. 세도 나옵니다. 4개.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세서 구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죠. 정12면체나 20면체는 여기서만 봐도 되게 꼭지점의 개수가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사면체는 한 면의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하나의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가 있죠. 3개. 그런데 면이 모두 정사면체니까 4개가 있습니다. 곱하죠. 그럼 전체 12개의 꼭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삼각형 하나당 꼭지점 3개인데 그러한 삼각형이 모두 4개 있으니까 꼭지점이 12개구나 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왜 12개가 아니냐면 이거 하나의 꼭지점은요. 이 삼각형을 셀 때도 세지고요. 한 번. 이쪽 삼각형을 셀 때도 또 세지죠. 2번. 또 저 뒤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셀 때도 또 세집니다. 즉 하나의 꼭지점이 3번씩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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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어서 모두 12개가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정확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그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이기 때문에 꼭지점 하나당 3번씩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얘를 다시 3으로 나눠주죠. 그래야 정확한 꼭지점의 개수가 나옵니다. 약분 4개가 나오죠. 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자, 정육면체로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정육면체는 한 면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렇다면 꼭지점이 4개가 있죠. 근데 그러한 정사각형이 몇 개 모였냐면 6개가 모였습니다. 곱하기 6. 그런데 꼭지점 하나당 몇 번씩 세지냐면 3번씩 세집니다. 그래서 역시 얘도 3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약분하면 8이겠죠. 모두 8개. 이렇게 세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좀 더 그 체계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정8면체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꼭지점이 3개입니다. 3개. 그런데 그런 삼각형이 모두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죠. 곱하기 8. 이를 나눠주죠. 얼마로 나눠주냐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로 사실은 나누는 겁니다. 얘도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로 나눴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분해서 2죠? 6개. 자, 그럼 정오각형. 정오각형은요. 정오각형이니까 하나당 5개의 꼭지점이 들어있고요. 이런 게 모두 12면체니까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꼭지점에 3개의 면이 모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죠. 이것이 바로 꼭지점의 개수. 약분하면 4니까 5, 4, 20, 20개가 있네요. 다음에 정20면체. 정20면체는 한 면의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꼭지점이 3개. 그런 삼각형이 모두 20개가 있죠. 곱하기 20 나누기. 자, 한 꼭지점에 5개의 면이 모이기 때문에 5로 나눠주죠. 그래서 전체 꼭지점의 개수는
약분하면 4죠. 4, 3, 12, 1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규칙을 알고 계셔야 그림이 없더라도 우리는 얘네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모서리의 개수 보겠습니다. 모서리의 개수. 모서리 개수 똑같은 방법으로 가죠. 면이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서리가 3개 있죠. 3개. 그런데 그런 삼각형이 4개 있죠. 곱하기 4. 자, 그런데 모서리는요. 자, 요 하나의 모서리는 2개의 면이 만나죠. 그래서 요 모서리는 얘를 셀 때도 카운트가 되고 얘를 셀 때도 카운트가 되고 결국 2번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죠. 약분하면 2니까 모두 6개.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꼭지점과는 달리 모서리는 어느 모서리건 간에 2개의 면이 만나죠. 2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모서리 개수도요. 일단 그 정사각형이니까 4개 있고요. 이런 정사각형이 6개 있고요. 얘를 2로 나눠주면 바로 모서리의 개수입니다. 약분하면 12네요. 다음에 얘도 정삼각형이니까 3개가 모두 8번 있고요. 나누기 2죠. 약분하면 4니까 4, 3, 12, 12개. 다음에 정 12면체 역시 정오각형이 12개 있고요. 나누기 2 하면 바로 모서리의 개수 6이니까 6, 5, 30개가 있네요. 다음에 정 20면체는 정삼각형이 20개가 있고요. 나누기 2죠. 그래서 30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면의 개수. 면의 개수는 쉽죠. 정 4면체는 4개. 정 6면체는 6개. 정 8면체는 8개. 정 12면체는 당연히 12개. 정 20면체는 20개.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